지레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막판에 그게 딱 왔다 그러면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김다희 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나가서 진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네. 저희 채널에서 꼭 한 번쯤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왜냐면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님 야구 선수를 하시다가 네. 고등학교 때까지 1년 만에 이 수능 전 과목을 다 마스터 해가지고 대학 입학하고 막 사법고시도 막 합격하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모든 과목을 다 싹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럼 방법을 저희가 말을 해줘야지 누가 말해주겠나. 저희 채널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영상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이게 김 변호사님이 자꾸 하자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긴 네.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방법 준비하는 게 일정한 이렇게 뭐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네. 방법이라는 건데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교육 심리학이라든지 뭐 통계 자료라든지 뭐 네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런 거 사실 도움이 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어쨌든 정규 과정을 따라서 착실하게 좀 해왔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딱히 방법이란 건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엉덩이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기간에 변호사님은 뭔가 수험 과정을 딱딱딱딱 밟아오셨으니까 비법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질문을 일단은 드려보고 싶어요. 단기간에 시험을 잘 준비하는 뭐 비법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네.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일단은 먼저 제가 좀 약간 마음을 좀 편하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3-4시간 자가면서 남은 시간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와 경쟁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석한 친구들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 보면은 물론 그 친구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까지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시험을 앞두고 났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이 시험 준비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긴 시간을 가지고 언제 시험을 보는지 일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기만의 스케줄을 쭉 짜 나가면 되는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제가 삼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네. 뭐 어느 진짜 이 정도 정도 해야 딱 내가 될까?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날은 공부 안 하고 쉬어도 돼. 진짜? 네.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딱 하루에 8시간만 공부하면 됩니다. 8시간이요? 8시간.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냥 많지 아침에 않죠.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한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한 5시간 하면 8시간인데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면 돼요. 저녁 먹고 네. 땡 쳐도 되나요? 땡 쳐도 돼요. 땡 쳐도 8시간? 딱 8시간. 왜냐면 저는 간단하네요. 이게 뭐 저는 교육 심리학 이런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실제 사법시험을 합격한 친구라든지 네. 연수원 수석한 애들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8시간만 공부하면 네. 만족하다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 8시간 공부를 순수하게 내가 정말 공부 시작해서 핸드폰 같은 거 하지 않고 딱 공부를 하면은 원하는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 네. 8시간을 정말 순수하게 집중해서 맞습니다. 보낸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 이상 막 더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충분히 열심히 한 충분하다. 거고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루는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막 근데 달리는 걸 하루나 할 수 저도 있겠죠. 해봤거든요.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루 8시간씩 쭉 계속 공부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네. 어쨌든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휴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네. 밤에 꿈에서도 공부하는 꿈을 꿔요.
아, 지독하네요, 정말. 아니, 이거는 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알아서 정리가 돼요. 오. 내가 그날은 잘 안 되는데, 이 자고 일어나면 정리가 되는 네. 게 있어. 간혹 그런 네. 경험을 간혹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게 나도 몰랐던 게 이해가 돼, 갑자기. 그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을 넣는 게 중요한데, 그 넣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면은 정말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뭔가 1년 만에 단기간에 합격한 변호사님의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맞아요. 하나는 순수하게 8시간을 맞아요. 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다, 네, 이런 그냥 부분인데요. 딱 진짜 꾸준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아침 8시부터 내가 4시간 딱 했어요. 1시간 쉬어. 그리고 딱 또 4시간 했어. 그럼 밤에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연애도 네. 하시고 결혼도 네. 하시고 다 가능하셨던 네. 그런 말씀을 좀 아니 알 수 실제 있겠네요. 근데 제가 연수원에 가서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지독하게 공부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엄청 잘 놀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 놀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 네. 딱 집중하고 맞아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를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고 8시간만 꼭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스톱워치를 가지고 스톱워치 좋네요. 그렇죠. 휴대폰 같은 거 하지 않고 딱 집중해서 8시간 딱 하고 끝나고 자기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해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현명한 방법 같아요. 맞아요. 8시간 이후에 나를 또 자유롭게 놓아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네. 좀 약간 되게 좀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날 내가 못 채웠다. 그럼 네. 그날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 다음날 8시간 하면 돼. 그 다음날 못 채운 거 뭐 한다고 10시간 하지 말고 다시 8시간 하면 됩니다. 매일 인생 리셋. 매일매일 인생 리셋. 단기간에 네. 시험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었던 방법. 하루에 8시간만 한번 애를 맞아요. 써보자.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런 이거는 팁을 주셨고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고. 그럼 두 맞아요. 번째는 어떤 게 그러면 있을까요? 그 8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긴 그런데요. 집중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죠? 8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이제 막 하나씩 본다. 한 단어, 네. 한 문장, 씹고 또 씹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습독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일단은 시험이라는 게 뭔지 좀 한번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네.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의적인 해답을 네.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거는 네. 정말 시험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진짜 연구하시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할 때는 굉장히 네. 필요한 능력은 맞는데 시험이라는 거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의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그냥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근데 가장 공정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뭐 창의력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적이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 것을 또 채점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의 지식을 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밖에 있는 것들 공부하면 되지만 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구나. 시험 범위 밖에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 시험은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먼저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맞아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맞아요. 방향으로 나아가는 네, 길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를 가지고 파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 합격을 못해요. 그 사람이 근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서 이제 막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워요. 시험에서 말하는 점수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무협지 제가 만화책을 보는데 네. 정말 최고 진짜 이거는 무림 고수들이 하는 이 초식을 펼치는 그런 거를 연마하는 게 아니고 펜싱 게임 같은 거예요. 뭐 여기 찌르면 몇 점, 여기 찌르면 몇 점, 이 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딱딱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짚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정 범위 내 지식이 다 똑같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출문제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네. 이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돼.
뭐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이 수학 문제로 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같은 걸 딱 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그래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맞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맞아요. 논점이 맞아요. 빈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 위주로 딱딱 짚어 나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맞네요, 그래서 맞네요. 진짜 한번 기출 문제집을 본인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그 문제집을 내가 이 문제가 어느 범위에서 출제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겹쳐요. 그렇군요. 네, 제 책에도 다 겹쳐 있어요. 혹시 그런 기출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님만의 어떤 이런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이 정선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실력을 다 갖춘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다 연마한 다음에 여기서 탁 보여주겠어. 그러면 늦어지는 거야. 100점 맞겠어, 이렇게. 그러면 시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적극적으로 네. 처음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집부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풀어보고 네.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도 해보고 그러면 계속 체크가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활자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글자 이렇게 탁탁 튀어오르는 느낌이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 때가 네, 많죠. 맞아요. 그냥 네. 이렇게 쓱 지나가는 느낌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읽는 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거지 이게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기출 문제를 한번 머릿속에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탁탁 단어가 튀어 올라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의 쟁점은 구성이 돼서 문제를 네. 탁 튀어나올 수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감을 잡고 이거 보면은 글이 되게 입체적으로 읽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책을 보면은 책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변태가. 난 아니, 재미는 없던데. 이게 있잖아. 나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는 확실하게 정복하고, 이렇게 좀 약간 강약 조절이 가능해지고, 네네. 책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한번 그냥 쭉 읽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간이 많을 때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과 좀 버려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 네네. 그거를 판단하는데 기출문제집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 기출문제집을 딱 놓고 이걸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맞아요.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는지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감을 잡고 딱 맞아요. 책을 보면 네. 이게 종합적으로 읽힐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실제 시험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모든 시험이 우리 마찬가지고. 변호사님이 지금 나 다시 시험 봐도 시험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런 꿀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합격했던 시험은 저는 다시 봐도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 좋습니다. 자신감이 여러분 네, 무엇보다 맞아요. 공부 방법론에서 맞아요. 더 중요하고요. 맞아요. 이게 제가 기출 진짜 문제죠. 하나 또 그쵸? 진짜.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이거는 진짜 대방출인데 대방출? 이건 멘탈 케어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시험을 앞두고 왔을 때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뭔가요? 내년에 다시 준비하자. 그거 올해는 아직 익숙한 병이네요. 올해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지금부터 올해 시험은 좀 이제 그만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기초부터 하나씩 하자. 이번 시험은 약간 맞아요. 연습 경기. 맞아요. 연습 경기야. 하고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충분히 근데 이해를 합니다. 실제 그때 포기를 하느냐, 그때 포기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누구나 이 시험의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근데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사실은 가능하진 않거든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그 자기 부족한 부분이 시험을 앞두고서는 되게 부각되게 느껴지고 이번 시험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레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막판에 그게 딱 왔다 그러면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건 시험 연습 경기가 아니야. 이건 악마의 소리야. 맞아. 그냥 집어치워. 맞아요. 진짜 제 주변에서 네. 막판에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차로 떨어진 데 되게 많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말해줬거든요. 야, 다 그런 마음이 들어. 완벽한 사람 없다. 견뎌야 돼. 지금 견뎌야 돼. 마음 독하게 먹고 견뎌야 돼. 붙는다니까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해서 시험을 마음 편하게 봤는데 0점 몇 점 차로 떨어지고 너무 아깝다.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진짜.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 그때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은 시험 커트라인만 되면 되거든요. 1등 하시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시험은 통과를 위해서 있는 거지 맞아. 1등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멘탈 케어 마지막 맞습니다. 시점에서의 멘탈 케어 맞습니다. 저희가 응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조금 꿀팁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앞으로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서 후속 영상으로 좀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변호사님. 첫 번째, 8시간 8시간 공부하면은 열심히 한 거다. 한번 집중을 해보자. 네, 두 한번 번째 8시간 공부해보자. 뭐였죠? 나 벌써 요새 붕어가 기출 문제를 잘 활용해서 기출 문제.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 구별하자. 아, 그쵸.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의 멘탈 케어 한번 잘 해보자.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네요. 맞아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조금의 차이가 네. 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모든 시험에 있어서. 수험생 때는 좀 마음이 여려지잖아요. 네네, 그쵸. 아니, 어쨌든 변호사님 네. 되게 1년 만에 단기간에 많은 뭐 시험들 준비 잘 하셨던 거고 사법시험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통과하셨던 거니까 분명 유의미한 조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다음번에는 제가 네. 실제로 준비했던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진짜 기출문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책을 네.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조금 한번. 좋습니다. 그래서 장 변호사님도 너무 제 이렇게- 자랑으로 좀- 아니에요.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학생들한테 이제 저처럼 8시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해서 뭐 좋은 성적을 받는 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제 나름의 비법도 별건 맞습니다. 없지만 한번 전달해 드리고 이런 저도 영상들 궁금하네요. 그게 없어서 할 게 있나 싶은데 앞으로 준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 공부방문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학교로 TV에서 많은 영상 준비할 테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